한 손가락 안에 드는 놀라운 기업인 거죠. 그래서 사실 계속 저평가 있는 상태에 있어요. 매우 저평가 라인까지 있다가 최근에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 그 섹터에 대해서는 두 개 기업 주도적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다음에는 또 어떤 섹터인가요? 네, 두 번째는 헬스케어인데요. 아, 헬스케어. 네. 네네. 헬스케어 업종도 워낙 뭐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고, 그냥 그렇죠. 단순히 뭐 제약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바이오테크 관련된 회사들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뭐 또 실적들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간의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또 오래 살고 싶다 보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을 때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돈과 약.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몸에 좋은 것들, 그냥 좀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는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산업 자체는 성장 산업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뭐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준은 똑같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반도체 업종하고 똑같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스크리닝해서 리스트를 좀 뽑았습니다. 네. 자, 리스트를 알려드리면 이런 회사들, 뭐 아시는 회사들이 좀 있으신가요? 머크. 네네. 머크 워낙 유명한. 나머지는 좀 애매하네요. 그죠. 네. 생소한 기업이 많네요. 네. 회사는 뭐 버핏도 이제 투자하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유명했던 기업인데, 머크는 정말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이런 매출액 사이즈에서도 이 성장을 두 자릿수씩 계속 한다는 거는 정말 굉장한 회사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뭐 뽑아봤는데, 여기 있는 기업들 자체가 다 내년도에 관심 가지고 볼 만한 업종이 있는 거고, 노란색을 칠해놓은 거는 아까하고 똑같이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 상으로 지금도 괜찮은. 여기 흰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얘들은 리스트에 탈락이 아니라, 얘네들도 주가가 어느 하루날 뭐 10%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도 또 저평가 영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리스트는 좀 참고해서 보시되, 지금 시점에 우선 보실 것들은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두 개 기업을 좀 리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단 점수가 제일 높게 나타난 온라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 94점인데요. 아까 앞에 있는 랩리서치나 KLAC하고 만만치 않은 회사인데, 그 회사 하나하고, 사이즈는 뭐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요 인사이트라는 회사, 이 두 개를 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회사가 이제 온라인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나오는 첫 번째 화면입니다. 그래서 뭔가 건강해 보이네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게 이가 쫙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하얀이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강조해서 쫙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약간 좀 뽀샵한 것 같긴 한데.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뭐 이 회사는 이제 그 투명 치아 교정기를 만드는 업체예요. 네, 저도 좀 교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 덧니가 있는데,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뭐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그래서 아니, 이런 거는 어릴 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뭐 할 수는 없는데, 뭐 요즘 뭐 교정하시는 분들 워낙 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교정기 그러면 좀 이렇게 철사, 아시잖아요. 이렇게 철사를 쭉 연결해가지고 위에다가 붙여놨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우리가 어릴 때 막, 뭐 제가 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 철사라고 놀리기도 하고 뭐 이제 뭐 별명들을 막 붙여가지고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철사들을 땡기거나 막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기에도 좀 약간 덜 이렇게 아름답고 해서 요즘 투명으로 돼 있어요. 완전 투명.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통으로 이에다 이렇게 끼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면 티가 안 나나요? 티가 안 나죠. 진짜요? 그래서 상당 부분 대신 이제 철사보다는 좀 더 비쌉니다. 저희 첫째가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시구나. 예전보다 좋아지긴 했는데 티가 안 나지 않거든요. 보이긴 보여요, 이게. 보여요. 근데도 이제 약간 더 선진화된 실리콘 느낌의 약간 투명한 우리 판때기처럼 이렇게 거의 그렇게 돼서 이렇게 탁 끼면, 이렇게 요 정도 거리 멀리서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거의 잘 모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그 투명 치아 교정기하고, 이 투명한 치아 교정기를 하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이제 구강 구조를 잘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3D 스캐너 기술을 갖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찍고 제작해서 만들고 이에다 끼우고 뭐 이런 형태들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거죠. 뭐 저는 이제 활짝 잘 못 웃는 편인데, 그래서 뭐 보면서 저도 이걸 하나 해볼까. 우리나라에도 201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실제로 아마
치과 선생님들은 잘 아시는 아마 브랜드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 거 대비해서는 가격이 좀 비싸지만 네네. 어쨌든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 다음에 효능이라는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고성장하고 있는 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이제 이때가 코로나 이제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그때 살짝 실적이 꺾인 거 말고는 보면 꾸준히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2021년도에도 보면 매출액이 네, 올해 이제 예상 실적입니다. 얘는 12월 결산 법인이라서 매출액이 59%. 네. 네. 영업이익은 2배 넘죠. 183%. 그 다음에 2022년도에도 매출액 영업순이익이 다 20% 이상씩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또 20%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고성장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순이익이 마이너스 50%면 이제 안 좋은 거 아니냐. 네네. 그런데 요걸 좀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순이익이 2020년도에 혼자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이 있는데, 네. 이건 일시적인 건데, 보통 여기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파란색이고 녹색이 순이익인데, 영업이익에서 보통은 이제 다른 비용들을 빼니까 순이익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괴리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 2년도도 보면 그 정도의 괴리를 가지고 계속 떨어져 있는 게 맞아요. 근데 2020년도에만 뭔가 일시적으로 뭐가 발생했다는 거. 그래서 혹시 2020년도, 1년도 실적을 보면서 순이익이 50% 떨어졌으니까 위에서 망하는 거 아니야? 또는 뭐 실적이 완전 꺾였나? 그런 것들은 잘 구분해내실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럴 때는 이런 원본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법인세 비용이 보면 이제 한 1억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때는 보면 13억 9천만 달러가 잡혔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잡힌 거예요. 네네. 비용은 원래 빼는 거잖아요. 네네. 마이너스니까 이거 더해지니까 순이익이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히 없어지겠죠. 일회성인데. 그래서 이걸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으려고 이러면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전자공시 열어가지고 그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에드가 공시를 열어가지고 네네. 얘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고 찾아갔더니 네. 여기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자회사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전하면서 네네. 이연법인세 자산을 반영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법인세 관련된 효과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일회성의 이익으로 반영하면서 네네. 요 해만 이제 발송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엔 당연히 발생 안 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익이 다시 급증하는 구간이 됐고 이제 정상화되는 이제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이 마이너스 50%라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아니다. 이거는 요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회사의 현금 흐름표를 보면 돈을 되게 잘 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가 보면 영업활동 현금이 10억 8천만 달러고 순이익이 지금 7억 4천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현금이 한 5억 달러 정도 더 많은데, 이 영업활동 현금이라는 거 뭐냐면 그냥 장부상의, 그러니까 순이익은 장부상의 이익인데 장부상의 이익을 실제 그 회사의 현금 흐름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현금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더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순이익이 점점 올라가서 영업활동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는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아까 온라인 테크놀로지 그 예상 실적을 봤을 때도 한 10억 달러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안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뭐 아까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지했다가 이 부분들이 빠지면서 이제 순이익 자체가 이제 영업활동 현금에 맞춰지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요. 경쟁사 현황을 좀 살펴드리면, 그러니까 요 경쟁사가 이제 실제로 같은 비즈니스 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스마일 다이렉트 클럽. 그러니까 이름에서 딱 오죠. 스마일 다이렉트 클럽.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판하겠다. 네네네. 이런 거죠. 치과 직판하는 형태로 네네. 이제 그 치과에서 뭔가 이렇게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 본인들이 제작해서 보내주면 더 싸게 네네. 다이렉트.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온라인 테크놀로지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 회사라고 하면 스마일 다이렉트 그러면 다이렉트 보험 같은 느낌인 거죠. 중간에 누가 없이 네네. 다이렉트로 연결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나스닥 상장할 때 상당히 큰 뭐 이런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9월에 상장을 했는데 이때 주가가 21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총으로 보면 그런데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 네. 2.5달러. 그러면 거의 뭐 그냥 10% 아니 90% 그렇죠. 90% 빠진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9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되는데 성장으로만 갔던 기업들의 주가들이 막 90%씩 빠진 기업들이 나온다는 이유가 네네. 바로 이제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는 이미 온라인 테크놀로지하고는 뭐 경쟁에서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총 차이도 보면
하죠. 한 50배 차이 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과 이런 부분들이 더 좀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기업이 이제 중국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기술력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앞서 있는 걸로 여전히 평가되고 있어서 아마 좋은 실적들을 보이면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나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관련된 치아 교정 쪽은 아니고요.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쪽은 인공 심장 판막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거든요. 글로벌 기업이고, 그러니까 두 개 회사 다 좋은 회사들이고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워낙 이제 성장률이 높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성장률 기준에서 아깝게 탈락해서, 그러니까 15%인데 예를 들어서 14%. 그래도 저희는 일단 탈락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깝게 탈락된 기업이지 실제로는 상당히 좋고 좋은 기업들입니다. 이 뒤에 있는 보스턴 사이언티픽하고 에드워즈 라이프 사이언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 할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가지고 심장 초음파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 병원에서 이렇게 무슨 팜플렛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거 검사하시고. 근데 딱 팜플렛 첫 화면을 봤는데 이 회사 같은 거예요. 에듀즈 라이프 사이언스 아니야? 그래서 딱 봤는데 로고가 이 회사인 거예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내가 미국 기업 많이 아는구나. 역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벌어지는 그런 게 자꾸 보인다는 거죠. 이 회사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이제 보였는데,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쨌든 고통을 줄여주는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 기계 장치들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회사 이제 시가총액이나 이익을 보면 지금 여기가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한 460억 달러고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한 570억 달러,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얘가 이제 이익이 이제 내년도에 한 10억 달러 가까이 올라오니까 비슷한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라서 밸류로만 보면 세 개 회사 다 큰 차이가 아닌 요 세 개 다 아마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 성장률로 보면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다 통과해서 첫 번째로 좋은 기업. 그다음에 에듀워즈 라이프 사이언스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기업인데 어쨌든 얘도 비싸지는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는 않는다. 아까 성장률 때문에 탈락한 거지. 네. 근데 요 두 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가치주 관점에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진단 점수하고 적정 주가를 좀 보면 얘도 이제 94점이고 전월 대비 2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5위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한 자릿수니까 0.08%네요. 거의 그렇죠. 6,000개 중에 5등이니까 1, 2, 3, 4, 5위 한 거니까 한 손가락 안에 드는 놀라운 기업인 거죠. 그래서 거의 성장성에서만 약간 1점 모자란 걸 제외하고 나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 성장성 1점 못 받은 거는 이 성장률이 작년보다 또 좀 낮고 이래서 아마 이제 못 받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적정주가 밴드 차트를 보면서 과거에도 이 회사가 워낙 성장을 많이 주가하다 보니까 계속 고평가 구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요 2021년도 한 7월 정도쯤에 이제 적정가와 고평가 가운데 라인 정도에 왔었고요. 요 시점이 이제 저평가 밑에 저평가까지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요 지금 선글라스맨, 선글라스맨이 지금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인데 이 적정주가 라인보다 자꾸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질문, 과연 여기에 계속 있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요 기업이 아까 기본적인 실적이 내년에도 한 30% 가까이 올라갈 건데, 여기도 예상 적정 주가가 내년에 한 30% 정도 상승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 가격도 적정 주가 대비 약간 싼 가격인데, 얘가 이제 30% 올라가게 되면 적정가가 약 한 900달러 정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한 590달러니까 한 300달러 이상 정도. 그러니까 상승률이 한 5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면 당장 50% 이런 건 아니겠죠. 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평가됐을 때 성장성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인사이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좀 어려운 회사기도 합니다. 이게 병 이름이 우리가 직접 겪지 않으면 잘 모르는 병들이라서 골수 섬유증 치료제를 만드는 이제 바이오 기업인데요. 여기 있는 자카피라고 되어 있는 요 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섬유증이랑 이게 딱딱해지는 거니까 그게 되면 이제 골수에 이제 혈액이나 이런 것들 생성할 수가 없어서 암 환자나 이런 데들한테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 치료제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이트라는 회사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실적을 보면 이 회사도 뭐 꾸준히 뭐 잘 올라온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2021년도에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9%인데 9% 성장하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 근데 요 지점이 좀 이상하죠. 보니까 약간 좀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이익은 변동성이 좀 있네요. 네, 있죠. 그래서 요걸 잘 보셔야 된다. 왜냐면 아까 앞에 기업하고는 좀 다른 게 아까는 영업이익은 나왔지만 그렇죠. 순이익이 혼자 위로 엄청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이런 현상이 있지. 매출액이 느는데 영업이익, 순이익이 같이 꼬꾸라지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이 왜 그랬는지를 투자자들은 좀 체크하고 왜냐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오면 이게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예상했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가 다시 또 많이 빠질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한지 그리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내년에도 이 회사가 매출액이 18% 정도 성장하고 영업이익 순이익도 3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2020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원본 데이터 손익계산서. 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진단 점수를 가장 신뢰하는 편인데요. 왜냐면 이런 걸 다 봐서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네네. 근데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려면 이제 원본을 또 한번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원본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영역이 영업이익이 여기 적자를 2020년도에 기록을 했잖아요. 네네. 2억 달러. 그러면 과거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약 11억 달러 정도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때만 희한하게 22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연구개발비를 왜 이 해에 많이 썼을까? 거의 뭐 매출액 수준으로 썼네요.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 잘 없는 거고. 그렇죠. 네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뭐 여기 50%였다가 여기는 100%.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뭐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에드가에서 전자공시를 열어서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체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봤더니 두 가지 하나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독일에 이제 모포시스사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하고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여기에 8억 달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8억 달러가 여기 이제 잡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FDA 우선 심사권이라는 건데가 있는데 그거를 구매하는데 1억 2천만 달러를 썼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9억 2천만 달러예요. 그 요거 9억을 빼고 나면 대략 비슷하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그럼 얘네들은 왜 썼느냐 그러면 하나는 이제 회사 성장을 위해서 프로젝트들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있는 신약 개발사들하고 조인트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독일에 있는 이 모포시스라는 회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체 라이브러리랑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런 글로벌 회사들, 뭐 존슨앤존슨, 바이엘, 노바티스, 뭐 화이자 이런 애들하고도 한 20개, 20, 3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하고 같이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8억 달러를 써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FDA 우선 심사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어떤 그 좀 소외된 질병들을 좀 이렇게 잘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그 심사권을 빨리 심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이 권리가 있는데 이게 PRV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보통 이제 희귀성 난치성 질환들, 그 다음에 소화 관련된 뭐 희귀 소화 질환 관련된, 그 다음에 풍토병, 말라리아 같은 것들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켜서 심사를 하겠다는 이 우선 심사권을 이 부여가 되는데 취득하는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거를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판매를 할 수 있어서 요 회사가 요걸 요때 구매를 한 거예요. 참 미국은 대단한 자본주의네요. 네, 그거를 사서 이제 본인들이 요거 심사할 때 그걸 쓰는 거죠. 그 권리를 써서 이제 단축시켜서 빨리 사업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에 이제 모포시스사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하나 가져가는 거고 밑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이런 희귀 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을 빨리 심사받아서 상품화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이 여기 녹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근데 확실히 좀 되게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저런 것들을 좀 자산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 비용 처리를 해버렸네요. 보통은 이제 뭐 무형자산 잡고 뭐 이렇게 네. 좀 삼각하면서 조금씩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연구개발비를 한 번에 다 털었으니까 그 다음에 비용이 아닌 거죠.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다시 돌아와서 사업할 때는 매출과 이제 이익으로 바로 쌓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재무제표를 조금 배우시면 이런 걸
이제 좀 예외 상황이 나왔을 때 보실 때 그렇죠.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인사이트라는 회사의 제품별 매출 비중을 좀 보면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이 자카피라고 아까 그 골수섬유증 치료한다는 요 매출이 있는데, 요 매출이 보면 전체 매출, 여기 보면 로열티가 있고 이제 직접 판매한 게 있는데 전체 매출의 한 82%예요. 그래서 엄청난 블록버스터긴 하지만 얘가 만약 매출이 안 나오면 이 회사는 상당히 실적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 기업의 이제 리스크라고 보여지는 네네네. 거죠. 특히나 이제 요 자카피라는 게 이제 2027년도에 특허 만료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뭐 복제약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이제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뭐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비아그라 했다가 이제 또 만료되면서 이제 실적들 뭐 우리나라에도 뭐 많이 나왔잖아요. 뭐 땡땡 88 뭐 하면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매출액이 좀 줄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저희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또 화이자가 엄청나게 지금 매출이 뭐 2배로 점핑하고 이런 형태들이 갔는데, 어쨌든 단일 품목의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거는 리스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아까 그런 독일 모포시스하고 프로젝트라든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이런 걸 계속 투자하는 이유도 향후에 이런 매출 비중들을 줄이고 다변화하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최근 소식인데요. 이제 올해 이제 10월이죠. 10월에 아토피 환자들이 되게 많은데 아토피 치료제 이 옵젤루라라고 하는 게 FDA 승인을 받았어요. 10월 달에. 우리나라에도 한글로 뉴스가 소개가 됐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요게 이제 판매가 되면 향후 이제 이 회사가 기대하는 거는 한 1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기대된다. 그래서 요런 이제 매출들을 통해서 아마 매출 다변화를 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들이 뭐냐면, 그 뭐 국내 주식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만은 그 기업의 리스크를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리스크 있잖아요. 5년 후에 이 회사가 이런 문제가 되면 망하지 않을까요? 네네. 뭐 이런 리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좀 투자자들께서는 리스크가 뭔지 지금처럼 인지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리스크를 인지했을 때 경영진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대처를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리스크가 점점 빨리 올 거고, 이 회사처럼 뭐라도 지금 파이프라인 늘리고 하는 것들을 하면 여기선 줄 수는 있지만 다른 매출들을 통해서 성장률은 떨어졌지만 점점 다음 단계로 가는 이제 어떤 뭐 피보팅을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실적 수치로 확인하시면 된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런 실적들을 잘 체크해서 내가 생각했던 리스크가 실제로 숫자로 반영되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합됐을 때 마지막 투자 의사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고, 그전에는 좀 기업이 한 2, 3년 동안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보시면서 가시는 게 너무 미래의 일들은 저희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처럼 세상이 이렇게 바뀔지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리스크를 조금 이렇게 접하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쟁사를 좀 보면요, 인사이트가 여기 리제네론이나 뭐 모더나나 모더나도 있네요. 네, 모더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워낙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으로 인사이트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년도에는 성장률이 좀 낮아요. 올해 워낙 그쵸, 핫한 기업이었고 거의 매출액이 없다시피 하다가 이제 이게 완전히 급증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내년에도 성장은 합니다. 성장은 하는데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희 앞에 아까 리스트에서 이제 빠진 거고요. 그러니까 성장성 관점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 버텍스 파마시티컬스나 리제네론 이런 데들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제 뭐 검사제나 치료제 검사제 관련해가지고 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대로 이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좀 낮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버텍스 파마시티컬스나 리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막 고소성장하는 쪽보다는 이익의 덩어리 자체는 잘 벌고 있으니까 그런 이익을 반영할 때 충분히 싼 데서 적정가 정도 수준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성장성으로 보면 일단 인사이트가 좀 더 통과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내년도 순이익이 이제 지금 한 9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10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게 PER이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모더나하고 비슷한 수준이 돼요. 근데 모더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이 내년도에는 좀 꺾일 거라서 같은 PER이라고 하면 성장률이 좋은 인사이트가 조금 더 아마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진단 점수를 보면 이 회사가 이제 77점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90점대만 보다 보니까 되게 낮은 것 같잖아요.
좀 부실주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개 중에 300이 상위 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점수는 절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뭐 77점이라도 얼마든지 이 상위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 회사의 독점력이나 현금 창출력 부분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그 외에 뭐 재무 안정성 거의 만점이니까 뭐 이 회사가 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성도 잘, 수익성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 적정주가 밴드 차트를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로 계산이 안 돼서 이제 빠져 있다가 이때부터 이제 2021년도 올해 한 5월부터 이제 계산이 돼서 쭉 나왔는데 사실 계속 저평가 있는 상태에 있어요. 저평가돼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냐 매우 저평가 라인까지 있다가 최근에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해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밸류에이션이 됐던 시점으로부터 비교하면 이게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지만 한 $10 정도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2%?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한 12% 정도가 지금 빠져 있고 이 회사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 실적을 반영하면 예상 주가가 한 50% 정도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대한다는 건 아까 그런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따라 올라갈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 관점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기업 하나에 뭐 올인하고 뭐 이런 건 안 되죠. 당연히 이제 데이터든 사람이든 인사이트든 뭐든 다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좀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기업과 다르게 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적정주가 밴드 차트가 내려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저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 실적을 반영을 하면 다시 이렇게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턴을 지금은 분명히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실적 부분들이 이제 컨센서스 부분들이 이제 50%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라인이 1년 후에는 한 50%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저 적정가가 계속 밑에 있을 거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데이터로는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러한지는 1년 후에 1년 후에 또 한번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